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꼰대 김광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튜디오에 아주 따끈따끈한 사람이 왔습니다. 눈이 온 게 아니고요. 사람이 왔습니다. 예, 사람이 왔습니다. 왔어요, 이분을 만나면 무조건 10% 수익률이 확보되는 사람. 왜냐? 이분은 컨슈머 닥터예요. 컨슈머 닥터. 예, 우리가 돈 자산 관리하는데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깔스럽게 소비하는 이 능력, 이게 대단한 능력인데, 그렇지. 우리 컨슈머 닥터 이분께서는 정말 맛깔스럽게 소비하는 그 능력을 출중하게 가지고 계신 분. 이름하여 컨슈머 닥터 콘닥 조 여사를 모시겠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컨슈머 닥터 조영주 콘닥 조여사입니다. 와, 콘닥. 네. 맨날 꼰대랑 방송하다가 이 또 어여쁜 우리 조일사님 모시고 하니까 신이 난다. 아이고 신이 난다. 뭐 갑자기 뭐 펄펄 산다 살아. 제 그래서 목소리가 좀 커졌죠. 그래서 우리 큰닥 조일사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 저번에 저희 청취자분들 사연 모집을 했었죠. 그래서 세도했습니다. 세도했어요. 뭐 솔직히 세도는 아니고 세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반응들이 믿었잖아. 이거 책을 준다고 사연까지도 보냈는데. 그렇죠. 우리는 100건 들어올 줄 알았더니 딱 17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세도죠. 그렇죠. 생각보다 좀 그래도 세도죠. 네, 세도죠. 네. 그 중에 한 네. 케이스를 오늘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조 여사. 네네. 사연 낭독해 주세요. 네,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9월잠에 보내온 사연을 하나, 그 중에서 하나를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장 5년차 미혼 여성이고요. 미연? 네, 그리고 직업은 사립 유치원 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월급은 세후에 270만 원 정도 어이, 많이 받으시고, 받네. 예,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축액이 무려 무려. 8,500만 원. 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분은 뭐가 고민이냐면 이 돈을 이제 뭐 그대로 두는 게 괜찮을까? 아니면은 이거를 불리려고 하니 나는 또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모르겠다. 이 문제로 사연을 보내왔는데 문제는 이 돈 8,500만 원이 자기 수중에 없고 부모님, 엄마가 관리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간단하네. 8,500만 원에 대출 한 2억 받아서 집 사면 되잖아. 그렇지. 요즘 뭐 대출 은행 가면 팍팍 해주는데 요즘 뭐 걱정 없는데, 그죠? 그럼 끝? 끝. 몇 살이라고요? 몇 살? 몇 살이시라고? 이분이 나이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 직장 5년 차라고만 직장 5년 차 말씀하셨어요. 유성분 여성 네, 그 대충 미혼이니까. 30은 안 됐겠고, 서른 안 그죠? 됐죠. 서른 안 됐겠고 5년 차 같으면 한 28살 여덟. 아래, 어. 그죠? 28세 정도? 아래 위 내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직장인이 5년 차에 8,500을 모았다. 대단하죠. 잘했네. 잘했죠. 결과적으로 잘했네. 네. 그거 자기 능력으로 모을 수 없어. 엄마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엄마 능력으로 엄마니까 가능했지. 네. 근데 왜 이번에는 어머님을 신뢰 안 하실까? 직접 하려고 하는 이분이? 거지. 그 어떤 뭐 독립을 하고 싶으시겠죠. 나이도 독립을. 있고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용돈 받아서 쓰시는 거잖아요. 음. 용돈 받아서 쓰면은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돈은 나는 벌고 있는데 같은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쓰는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많은 절제가 필요하고 음. 내 욕구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음. 이 점이 본인으로서는 되게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배가 불렀거든. 맞아. 실질적으로 최근에 상담 이런 이제 여성분들이 미혼 여성분들이 그 삶에 대한 질을 좀 추구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에 대해서 또 중요한 거는 돈도 모아야 되겠고 왜 갈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 그렇죠. 아니 1억도 못 모아놓고 뭘 벌써 삶의 질을 추구하고 꼰대. 그 부모 밑에 있을 때 착실하게 아끼고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조금 바람이 들었군. 근데 부모한테 돈을 맡기면 난 그게 좀 궁금해. 부모님들은 뭘 할까? 대부분 그 돈으로. 거의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얘가 사회초년생인데 엄한 짓 할까봐 보면 엄마한테 돈 맡겨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 실질적으로. 많아요. 근데 엄마들은 뭐 할까 그럼 그 돈으로? 엄마도 뭐 할 거잖아. 근데 네. 엄마가 딴 데 안 했네. 근데 거의 돈을 잘 모았네.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이 대부분의 엄마들은 은행에 적금, 그러니까 예금 적금 들어겠죠. 월급 받아서 적금 물거나 개를 개를 하시죠. 한다, 개. 그게 문제야. 돈을 해서 목돈을 모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적금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특히 지방일수록 개를 많이 해요. 개 많이 해요. 근데 여전히. 예. 개가 이율이 높아. 제가 보면 높죠. 개 높죠. 네. 8, 9% 나와. 네, 개돈 이율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국산 똥개가 요즘 없어. 국산 토끼 없다는 게 뭐야? 보신다. 왜? 개돈하고 무슨 관계야? 개돈 개돈 저- 아닌가? 뭐 개들에서 똥개 사는 거 아닌가? 자 어쨌든 네. 이 월급이 내 생각에는 아니 결혼도 안 한 또 부모 밑에 있으니까 결혼 안 했을 건데 이 여성분이 이거는 뭐 부모한테 돈 줘서 부모가 모아줘야지 뭘 감히 자기가 뭘 쓸까 하겠다고 아니 난 너무 불안한데 이 여성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감이라는 겁니다. 감히. 여기서 진짜 감히 내가 독립을 생각했다라고 말해야 될까? 나이가 몇인데요 지금. 그런가? 그럼 이제 이분은 그래서 제 첫 번째 그래서 목표가 뭐냐? 자기 이 사람은 독립하고 싶은 게 목표예요. 독립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 뭐가 집이 있어야지. 그거야 뭐 첫 번째는 집이 있다기보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경제적인 독립이 예,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지 그 다음 거 되는데 그게 지금 선행이 돼야지만 자기가 이 돈을 갖고 목표한 대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 독립 어떻게 해 그러면? 우선은 그게 그러니까 질문이네. 집 네. 안에 엄마하고 싸워야 그 엄마하고 뭔가 이제 경제 관리권을 본인의 재정 관리권을 먼저 독립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네. 그렇죠. 일단 엄마랑 싸워야 돼요. 음. 이겨야 아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가져올까? 실질적인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제 엄마들은 어떤 자녀들이 우선 자녀 엄마들은 자녀들이 월급 수고해서 가져오잖아, 그죠? 네. 아침 네. 일찍 출근하고 좀 온갖 서 근데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진짜 엄마들은 부모들은 그 돈을 은행 외에 수단을 선택하기 참 두려울 것 같아. 그 돈 우리 자식 새끼가 이렇게 벌어온 돈을 난리 먹을까봐 그렇지. 그런 위험이 그런 불안이 상당히 그러니까 은행만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왜 모으냐? 내가 행복하게 쓰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이라는 게. 근데 모으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 엄마가. 그 엄마가 네, 그러면은 돈을 모으면서 아직 젊잖아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여행도 가고 싶을 거고, 뭔가 갖고 싶은 것도 그렇지. 있을 거고. 그게 통제가 됐겠네. 네, 이게 너무 통제가 된 거지. 음. 그럼 이 미혼 여성, 이 선생님은 음. 행복하지 않아. 지금 그렇지. 생활이. 돈이 많으면 뭐해요? 그렇지. 지거 아니네. 내가 만지지도 못하고 내가 이걸 활용해서 기분 좋아지지도 않고 욕구가 충족되지도 않는데 그러네. 뭐가 필요해요?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아끼고 뭐 이제 여행은 무슨 지금 쓸데없는 여기 지금 응팔이니까 응팔. 쓸데없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 저희 책에도 많이 얘기하고 했지만 네. 특히 이제 미혼 외벌이 같은 경우는 저축의 70% 이상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네, 그렇죠. 맞긴 한데. 맞긴 맞긴 맞아.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잘못 케이스인 거지. 어떤 수단이 잘 모았다. 그러니까 저축 수단 하나가 어머니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죠. 하나의 금융 상품이었어. 맞아요, 그동안에는 맞아요. 완전 공급 보장이 되는 상품이기 공급 보장.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모았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그 돈을 모으는 목돈 관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잘 해왔었고 이제부터 이제 중요할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 중요하죠. 이분도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뭔가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다 자연스럽게. 그렇지, 큰 돈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 돈은 계속 들어오고. 네. 근데 그러니까. 어때?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경제에 대한 관념,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생각보다 좀 낮지 않을까. 많이 그렇기 낮죠. 때문에 독립을 하고 싶어도 뭘 잘 모르니까 어떨지 모르는 사연인 겁이 거잖아요. 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되려면 먼저 뭐냐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요. 우리 항상 얘기하자. 모르면 당하는데? 그렇지. 어스펙 들어가지고 상담해보면 막 상품도 다 장뜩 가입하고 결국은 또 해지하면 손해보고 그거 반복할 건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 당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렇죠. 야생시대 네. 나와야 되잖아. 네. 야생이 자기 나왔는데 자기 뜯어먹으러 얼마나 달려들겠어. 통장에 7,500만 원 있는데?
맞지? 엄마가 안전하긴 하지만 음. 언제까지 어머님이 이걸 해주실 수는 그러네. 없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아까 우리 조 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재정 관리에 독립을 먼저 추구해야 되고 그렇지.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독립 선언을 할 게 아니라 우선은 우리 뭉치가 이야기한 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지. 그 속에서 경험을 쌓고 충분하게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독립할 수 있는 그렇죠. 체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네. 그래야만 엄마도 그렇게 독립을 허락을 하겠죠. 근데 이제 보면 그래요. 그 자기가 힘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 즉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재정 파트너라고 부르죠. 그런 네. 자기를 잘 도와주고 이끌어줄 그 재정적인 컨설턴트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잘못 코 게임면 8,500은 커녕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알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두 개 다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그죠? 병행해야 하지 그쵸. 않을까. 왜? 이제 혼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은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혼자서 공부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 그렇지. 무슨 뭐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경우의 수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에 가난한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뭔가 옆에 파트너를 좀 두고 예를 들어 우리 뭐 거월잠 방송을 매주 듣는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아우,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지. 꼭 네. 사람을 만나야 파트너가 아니고 그쵸. 어떤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교재를 하나 이렇게 거울잠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러신 분들이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책 하나 추천해서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어떤 걸 사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다는 거야. 맞지?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제 경제에 대한 베이스를 깔 수 있는 서적 하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전에 앞서가지고 먼저 신문부터 읽어. 신문부터. 네? 신문. 그게 첫 번째야. 그거 좋다. 경제 신문. 왜냐면 경제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걸 자기 느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려워. 첫 번째 뭐냐면 저는 차라리 경제 신문. 경제 신문을 한 권을 지속적으로 보는 연습부터 해보자. 그래서 저희 매번 매일 예전에 저희 우리 사모님이 그 방송하신 경제 신문 읽기 있죠. 먼저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정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는 거기서부터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이 뭐 이렇게 출퇴근하기 바쁘고 이래 시달리는데 신문 읽을 시간 진짜 없거든. 없는데 이제 신문 읽으면 좋고 좋은데 만약 그게 힘들다면 진짜 이런 방송이라도 오며 가며 지하철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게 좋겠고 또 아까 우리 조 여사 이야기한 것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돼요. 이 친구가 8,500만 원을 비록 엄마가 예금 통장이었지만 그렇게 할 동안에 상당히 열심히 모았는데 열심히 모으는 동안 진짜 자칫 이런 우리 컨슈머 닥터 우리 조 여사 입장에서 보면 건강한 소비인 게 꼭 돈을 많이 쓴다고 많이 쓰는 소위 말하는 과소비를 한다 해서 좋은 거 즐거운 게 아니라 즐거우면서도 소비를 적게 하면서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시기에 또 독립 준비하는 차원에서 또 스스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여행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개 그렇죠. 지정해 주는 것도 좋아요. 아, 좋죠. 그래서 거기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물론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에 대한 것도 또 면일 때 여행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 자기를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통장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은 두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고 문제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거를 성취했다라는 성취감 같은 거 느껴보는 것도 인생에 되게 활력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그 소비하는 통장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럴 때 적금하는 거예요. 1년 주기로 그렇죠. 적금 말고 1년 맞아요. 동안에 10만 원에서 그럼 120만 원 모이지. 그러면 갔다 와.
그렇지. 무조건 쓰는 거야. 그럼. 모이면 안 돼. 갔다 와. 거기서 얻는 게 그 100 그래. 얼마만큼보다 더 큰 그래. 가치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잡아보는 거지. 사실 그렇죠. 이게 돈을 뭐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할까요 할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상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몇 년짜리냐 아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집 안에 있으면서 먼저 이제 주거 독립을 하기 전에 주거 독립을 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통장도 만들고 이제 자기가 한 소비도 해보고 자기 계획 속에서 어떤 소비는 그렇죠. 계획도 좀 지출 계획도 잡아보고 이렇게 여행도 가보고 이러면 저는 근데 이 분이 굳이 주거는 독립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거기서 드는 부대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는 소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는 엄마랑 같이 있대. 경제적으로 통장만 받아서 그렇지. 연습하고 잘 쓰는 법, 네. 돈을 모으는 법 이런 거를 좀 차근차근 알아갔으면 그렇지 좋겠네요. 부모의 등골을 빼먹어라. 그리고 일단 빼먹을 예를 수 있는 들면- 한은 빼먹자. 혼자 상담을 예를 들면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상담을 이제 여기저기 뭐 알아보시더라도 제발 좀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수익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을 거고 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컨설트를 만나는 게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중요하죠. 때문에 또 네.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 전문가처럼 보이고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높으면 무조건 위험이 높다. 그 사실만 한 개만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처음에 랜딩에서는 소프트하게 할 수 있다. 그 점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오늘 우리가 나눈 대로만 만약에 이 여성분이 집에 있으면서 그 부모님 집에 같이 주거하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재정 관리 스스로 이제 뭐 여행 계획도 잡아보고 스스로 이제 그 지출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틀림없이 1년 안에 쫓겨난다. 쫓겨난다. 그걸 원하는 거잖아. 그렇지. 원하는 바지. 그러면 바로 그냥 네. 바로 지금 네. 어떤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진다. 1년 안에. 와 너무 멋지다. 아, 멋진 계획이네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여윳돈 있으신 분들이 은행만 이용하시다가 이제 금리가 아쉬우니까 조금 투자에 대해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 1, 2%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지만 저희 말하잖아요. 안 까먹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 시점에서는 또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투자 입장에서도 수익보다는 일단 원금 보장형을 추구하는 방향. 그래서 좀 고위험보다는 좀 중위험 중수익으로 먼저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식형 펀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위험 중수익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하죠. 네네. 자, 거울잠의 자매를 이분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의지적으로 절대적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 꼭지 이상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당하지 말자. 당하지 말자. 우리 오늘 우리 조 여사님 네. 모셨는데 네. 굉장히 좋아. 제가 좀 들뜨지 않았나요? 네. 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사연 남겨주시면 보내주십시오. 사연은 이제 안 보내줄 것 같아.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사연이 넘쳐.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